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누적된 잭팟 당첨금 12억 2천만 달러 복권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복권 당국은 지난 27일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6자리 번호를 모두 맞춘 잭팟 당첨자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잭팟 당첨자가 29년에 걸쳐 상금 전액을 분할 지급 방식과 일시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수령을 선택하면 5억 4,970만 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1번부터 70번까지 숫자 중 5개를 선택하고 1번부터 25번까지 숫자 가운데 메가번호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잭팟 당첨 확률은 3억 260만 분의 1입니다. 올해 전국 노숙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노숙자 수는 약 77만 명으로 달해 작년 1월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개발부가 2007년 노숙자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전국 노숙자 수 77만 명을 미국 인구 전체와 비교하면 미국인 1만 명 중 23명꼴로 쉼터나 임시주거지, 텐트나 자동차에서 살며 노숙자 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뉴욕 일원의 노숙자 수가 총 14만 134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LA 카운티 지역이 7만 1201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를 둘러싸고 트럼프 진영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비자 때문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는 영주권 제한을 없애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고학력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장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견해는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진영 내에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진영 내의 이런 공방은 표면적으로는 전문직 비자 문제에 대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격이 다른 트럼프 지지 그룹 간 충돌과 분열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신흥 실세 머스크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부실화 비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수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금리로 저소득층 가계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융정보업체 뱅크랙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신용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 심각하게 연체된 대출, 채권 460억 달러어치를 생각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금액이고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권을 대손 상각 처리하는 것은 고객이 카드 대금을 갚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손실로 처리하는 절차로 대출 부실률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신용카드 채권 부실화는 은행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잔액도 급증해 2022년과 2023년에 총 2,70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2023년 중반에 미국 소비자의 신용카드 비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어제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집권 중 오일 쇼크에 따른 고물가와 저성장,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세력에 의한 미국인 인질 억류 사태 등으로 재선에 실패했고 미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란 오명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민주주의 및 인권 보호, 빈곤 퇴치, 사랑의 집 짓기 활동 등에 매진해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불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타계한 카터 전 대통령의 부고 성명을 통해 2025년 1월 9일을 미국 전역에 걸친 애도의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시간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착륙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객 179명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됐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바퀴 없이 재착륙하려다가 참사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 직전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 오고 간 교신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조종사는 분명하게 조류와 충돌했다고 밝혔고 관제탑과 여객기 사이에 일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기체와 사고 현장 주변 합동 감식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 조치는 윤 대통령이 계속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신병이 강제로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사전, 협의 등 여러 사정
등을 검토한 뒤에 집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 아닌 만큼 영장 집행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고, 특히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신부는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에 해당해 체포 저지가 가능하단 일부 법조인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